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오션 SK 하이닉스 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금일 3%대 상승 출발했다가 1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 오히려 하락 전환되면서 219만원 부근에서 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또다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러다가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해 하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또는 매도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특히나 아래 구간에서의 평단가를 낮춰놓는 대응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정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부터 ADR에 대한 이 거래가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9달러에 대한 이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 이 수치가 외국 기업 사상 최대치에 대한 이 기록을 갱신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이런 이슈가 호재로서 또는 악재로서 두 가지 모두 다 또 공존한다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하이닉스를 매도해가지고 ADR에 대한 이 프리미엄을 붙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물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ADR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 그 반면에 또 ADR 상장을 토대로 해서 외국에서도 다시 한번 외인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공존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냥 올라갑니다. 또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할 건 아니고, 최소한 그러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특히나 외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들의 포지션에 따른 우리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96만 주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또다시 이탈을 만들면서 상승이 제한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ADR 상장을 앞두고 지금 물량을 던지고 나서 ADR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차원에서 좀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향후에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ADR에 대한 이 상장 모멘텀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인들의 이 물량 이탈, 그 반면에 지금 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7월 초에 연기금 쪽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일정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연기금 쪽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히려 하이닉스의 비중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추가 상승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에 대한 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물론 외인들이 매수 전환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게 기관 쪽에서 이 물량을 받아내느냐 또는 개인들만 이 물량을 받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 이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외인들의 이 매도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때였죠. 5월 달부터 12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시점에서 외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 반면에 기관 쪽에서 이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에 의해서 상승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개인들의 물량이 얼마만큼의 매수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원래는 136조까지 증가했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금이 현재 시점에서 110조까지 무려 26조 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탈이 있었고요. 그 반면에 신용잔고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3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에 대해서 지금 신용잔고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차례만 또는 두 차례만 또다시 변동성을 만들면서 특히나 61선까지 이탈을 한 번 차례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쌍바닥 구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때 또 개인들의 이 신용잔고가 또 이탈이 나타나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까지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변동성이 오히려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붙을 건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쌍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 있다. 그래서 당장의 다음 주의 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정에 따른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다음 주만 하더라도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결과 발표와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고요. 이 일정이 결국에는 추가적인 급등보다 또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쌍바닥 구간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서 다시 한번 저점이 만들어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정보왕 안에서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지지 구간에 대한 이 좀 더 이 지지 라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1선 이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7,200포인트에서 7,3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1선 한 차례 이탈하고 나서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이러한 움직임, 아직까지 61선을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수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하이닉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10만원에서 220만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과, 그리고 눌림 자리 추가로 체크해 봤을 때 200만원 이탈 자리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한 차례 200만원 이탈시키고 나서 올라오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한 차례 또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장에서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불안감에 실수하지 마시고, 또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도 고민하지 마시고, 또 저점에서 매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자리들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상단에 번호 010-6443-8746번으로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청하신 분들 이곳부터 입장할 수 있게끔 공유드리고 안내를 드릴 텐데,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하이닉스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글자만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는데 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이 옆에다가 평단가 남겨놓으시면 평단가에 맞는 이 전략과, 그리고 나는 이 매수 관점에서 좀 궁금하다, 또는 윗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또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이 옆에다가 매수 또는 매도라고 남겨놓으시면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한 분들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할 테니까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화이팅, 양교수 화이팅, 신고가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응원의 댓글도 남겨놓고 나서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졌으니까요.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소액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